2021년 7월 5일 월요일 매매일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거래한 종목은 리노공업 4.08%로 거래 마감했고요. 녹십자 랩셀 4.33% 수익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 매수했고요. 그리고 비트컴퓨터 매수, TCC 스틸 이것도 이제 추가로 불타기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이것도 이제 추가로 매수했고요. 스윙 계좌에서는 이제 클래시스 한 종목 장중에 이제 수동으로 매수했습니다. 거래된 종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리노공업은 매매 수익률이 플러스 4.08%이고 목표 수익률은 4%로 잡고 있었고 4.08%에서 매도해서 수익금은 44,179원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매수일자는 2021년 7월 1일, 매도일자는 2021년 7월 5일입니다. 리노공업의 업종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공정 중에 후공정에 속하는 이제 테스트 영역이고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 업종으로는 이제 관련주로는 SFA 반도체, 실리콘웍스, 그리고 DI, 테스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리노공업에 대한 재료, 간단한 재료는 이렇게 좀 최근 기사에서 확인을 했고 성장성이 충분하고 실적도 좋아진다 이런 내용이고요. 리노공업이 주력 생산품이 이제 리노핀이라는 제품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로 독보적 1위라는 이런 내용이고 생산 리노핀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 리노핀이 있고 리노 캡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도체를 리노핀이라는 그 장비로 이상이 없는지 결함이 없는지 테스트하는 걸로 보이고요. 테스트 장비이니만큼 특별한 문제나 어떤 그런 게 없다면 계속 이 장비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면 리노공업 또한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내역을 좀 살펴보면 여기 그 이미지를 한번 원본을 살펴보면 2021년 7월 1일 이 부분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5일 주가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거의 신고가를 썼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고점쯤에서 이제 전량 매도를 했고, 다만 이제 주가가 조금 밀리는 듯 하다가 이 부분에서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걸로 판단돼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고가고 고점을 뚫었다 보니 조금 이제 장막판에 그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조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후에 매수한 걸 보면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7월 5일 날 이렇게 매도하고 조금 이제 하락이 나오고, 사실 하락하고 쭉 빠지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재차 반등의 힘이 느껴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추격 매수를 들어간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그 후에 주가가 좀 이렇게 빠지는 모양으로 끝나서 좀 아쉬운 상황이었죠. 이제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매도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수익 현황이고요. 수익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4,179원, 수익률은 4.08% 이렇게 났고, 리노공업 그 거래 내역을 리뷰를 요약해 보면 이제 리노공업은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으로 키움증권 목표 주가 22만 원, 이제 꼭지가 어딘지 확인하러 가는 일이 남은 상황이고요. 현재가 꼭지일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수급이 몰리는 종목은 아닌지라 조정을 좀 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꼭지까지 이제 추세 매매를 하되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거래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른쪽 어깨라고 하죠. 꼭지를 확인하고 오른쪽 어깨에서 이제 오른쪽 어깨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그쯤에서 내리는 전략을
전략으로 이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물리지 않고 이제 적당한 수익을 보고 최대한 수익을 보고 이제 내리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고민할 부분은, 사실 이노공업이 그렇게 변동폭이 큰 종목은 아닌데 뭐 한 4% 정도 수익이 났으면 매매를 조금 쉬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시스템 상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뭐 언젠간 더 상승할 거라고 저도 보지만, 이때 과연 이렇게 추가로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긴 살 것이면 조금 더 싸게 사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뭐 판금액과 거의 매수가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18만 8,500원에 팔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비싸게 조금 싸게 사줬네요. 뭐 한 뭐 몇백 원 이렇게 싸게 산 건데, 이럴 바엔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는 부분도 하는 것과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녹십자 랩셀이라는 종목이고요. 매매 수익률은 플러스 4.33%,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4%였습니다. 수익금은 38,044원. 매수일자는 매수일자랑 이게 반대로 됐는데, 매수일자는 2021년 2월 1일 처음 매수를 하고 물려 있다가 2021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물타기를 통해서 이제 탈출한 그런 종목입니다. 실제로 이제 매도 일자가 이제 7월 5일이죠. 업종은 이제 제약 바이오, 그리고 최근 뭐 테마로 엮인 건 혈장 치료제 테마로 이렇게 엮여 있고요. 혈장 치료제 관련 테마주로는 이제 시노팩스 그리고 일신 바이오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거래 내역을 좀 살펴보면, 예전에 이제 처음에 사서 물린 곳이 이제 2021년 이제 2월 초에 최고점쯤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쭉 뭐 하락 횡보하면서 이어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한 3일 정도 연속해서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평단가를 많이 낮춰서 이제 오늘 이제 상승분에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물려 있던 종목이 이제 탈출한 케이스고요. 뭐 이게 뭐 한 40% 가까이 물려 있었던 것 같은데 운 좋게 탈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금 매도를 했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매수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매도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두 주 이렇게 11만 4,600원. 이건 하나는 매도가보다 비싸게 사고 하나는 또 싸게 사고 이랬네요. 그래서 이제 거래 수익금은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4.33, 4.44, 4.43. 이게 아마 제 물량 걸어놓은 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게 호가 두 개로 이렇게 매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걸어놓은 수량이 두 번에 나눠서 매도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종근당 바이오, 이제 어찌됐든 2월부터 물려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물타기를 통해서 이제 탈출했습니다. 이제 시스템이 다만 이제 탈출한 그 단가 근처에서 아까 리노워과 마찬가지로 재매수했습니다. 사실 차트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재매수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재매수한 근거는 이제 시스템상에서 이제 미세한 조정을 받고 상승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바로 이렇게 재매수했다는 건 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매수했으면은 더 좋을 텐데, 그거는 이제 뭐 그때 다르기 때문에 미세한 조정을 받고 상승하기 때문에 매도하자마자 거의 그 근방에서 재매수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수익을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목표 수익을 실현한 종목의 추가 매수는 이제 조정을 받을 위험이 크지만 또한 뭐 이제 그간 조정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제 추가로 매수하는 것도 나쁜 판단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과 뭐 어떤 종목마다 좀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다를 텐데 이것 또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워낙에 매수할 종목들은 많은데 이미 좀 올라 있는 종목을 사실 추격 매수하거나 불타기 하는 거는 좀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투자하는 기본 원칙이 많은 수익을 내는 것보단 잃지 않고
작은 수익이라도 안전한 수익을 내자라는 거를 항상 잘 지켜지진 않지만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공격적이지 않았나 하는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번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매수한 거는 대개의 경우 어떤 물리는 경우가 있고요. 고점에 어떻게 보면 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 대응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약손절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손 놓고 바라보는 거는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종근당 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종근당 바이오도 엄청 물려 있었던 건데, 이것도 이제 그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43.19% 이렇게 있던 게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26.55%, 그리고 다시 또 추가 매수해서 이제 18.26%까지 이제 좀 평단가를 낮춰놓은 상태고, 현재 매입 금액이 뭐 크진 않아요. 22만 뭐 2천 원 정도인데, 뭐 앞으로도 만약에 본전에라도 탈출하려면 주가 상승이 뭐 20% 가까이 20% 넘게 뭐 20 몇 프로 올라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릴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 일자는 이제 2021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뭐 계속 그 주문을 넣어서 이렇게 뭐 한두 건씩 체결된 것 같고요. 관련 이제 업종은 이제 건강기능식품, 뭐 락토핏 유산균, 아마 요걸 만드는 그 회사로 알고 있고, 관련 업종이 많지는 않고요. 뭐 이제 콜마 B&H, 여기도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만드는 그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트가 따로 없는데, 이거 매수한 체결 내용만 있는 거 보니 이것만 좀 확인을 해보면, 2021년 7월 1일, 뭐 7월 5일 이렇게 뭐 한 개씩만 이렇게 된 거, 매수가 된 거 보니까 이것도 지금 상승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문 넣은 것보단 적은 수량이 체결된 것 같고, 종근당 바이오의 매매 리뷰를 요약해 보면, 일단 대응은 이제 본전 탈출 목표로 대응을 하고, 추가로 이제 물타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 손절 또한 또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횡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재료만 있다면 이제 언제든 슈팅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나오면 꼭 그때 탈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이제 비트컴퓨터이고요. 현재 매매 수익률은 마이너스 0.23%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2%이고, 매수일자는 2021년 7월 2일, 매도일자는 아직 뭐 매도하지 않은 상태고요. 업종은 이제 원격 진료 이쪽 사업을 하고 있고요. 관련 주로는 이제 유비케어, 인성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 뭐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재료로 보면은 이제 뭐 의료 쪽 사업이다 보니 이제 그 규제가 많이 묶여 있고, 그 규제가 뭐 정부 뭐 주도로 좀 풀어질 수 있다, 풀려고 노력 중이다, 뭐 이런 정도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내역을 좀 살펴보면, 비트컴퓨터도 뭐 굉장히 오래 기간 이제 횡보를 했고요. 여기 매수를 이제 거의 처음 들어간 거군요. 이거는 이제 7월 초에 이렇게 지금 매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수 주문을 넣어도 사실 비트컴퓨터도 잘 체결이 잘 안 되는 지금 형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차트가 좀 우상향하고 있고 저점이 좀 높아지는 모양으로 봤을 때, 뭐 코스닥 시장 자체가 워낙에 지금 좋기 때문에 뭐 비트컴퓨터 또한 빠지지 않고 좀 같이 이 상승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접수 넣은 것 중에 이제 뭐 체결이 7월 2일, 5일 뭐 이렇게 주문은 많이 넣었는데, 당일 뭐 일자별로 뭐 한두 건뿐이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컴퓨터를 매매 리뷰를 요약해 보면, 사실 비트컴퓨터는 이제 지난 거래를 예전부터 했었던 종목이고, 변동성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수익 내는 거는 또 어렵지는 않게 이렇게 수익이 잘 났던 종목으로 기억이 되고요. 다만 이제 재료나 이제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으로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료가 소멸되거나 수급이 줄어들면 이제 탈출이 어려운 종목이라서 이제 거래할 때 주의를 요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보수적으로 주문을 접수하는 것도 이유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10%까지 열어놓고 주문을 넣으니까 이제 주문 단가 자체가 갭이 많이 크고 뭐 사실 아무리 뭐 지금 상황에서 비트 컴퓨터가 마이너스 10%까지 빠지진 않을 텐데 뭐 최대한 뭐 안 좋은 케이스까지 열어놓고 주문을 넣고 있어서 주문되는 체결수가 적은 상태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시세가 나오는 때가 온다면 공격적으로 매수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전고점이라는 건 뭐 최근 이 지금 봉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언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 이제 그 돌파를 하면 위로는 좀 상방이 열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으로 이제 TCC 스틸 요거를 매매했고요. 이제 요거는 불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플러스 1.33%였던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0.03%로 이제 좀 줄어들었고요.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4%입니다. 매수 일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계속 매수 주문을 넣고 있는데 요즘 이제 주문 코스닥 종목들은 이제 주문을 넣는 족족 이제 체결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위로 도망가는 모양새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체결이 잘 안 됐었는데 이제 TCC 스틸은 이제 업종은 철강 중소형 종목으로 빠지는데 이게 2차 전지 그 관련주로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제 2차 전지 그 소재로 그 원통형 캔 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소재를 이제 독점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2차 전지 시장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실적 개선이 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전망하고 있습니다. TCC 스틸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예전에 이제 매수하고 당일날 매수하고 당일날 매도하는 아마 이런 식의 거래가 됐던 것 같고요. 2021년 5월인가요? 뭐 이때 이렇게 거래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7월 초에 와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라기보다 신규 매수라고 봐야 되겠네. 이때 거래가 종료됐으니까요. 이때 거의 최고점을 5월달쯤에 찍고 쭉 이렇게 기간과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라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스템상에서 이렇게 체결이 된 내용인데 매수 타이밍을 잡은 내용이고 뭐 이거는 뭐 특별할 게 없네요. 여기서 뭐 동일하게 잡았다 이런 느낌이고 이제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이제 이것도 주문을 넣었는데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계속 이제 그 분할 매수를 넣었었는데 체결이 잘 안 돼서 이거를 이제 포지션 자동으로 매수하도록 일부 설정을 바꿔 놓으니까 이제 자동으로 아마 체결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 그 화면도 그 시스템상의 매수 타이밍을 표시한 캡처인 걸로 보이는데 그 시스템상에서 매수 신호를 준 그 가격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들어간 거고요. 시스템상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2%로 그 고정돼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결되는 게 수월하고요. 그래서인지 그 좀 조정받을 때 바로 체결이 된 것 같습니다. TCC 스틸 매매 리뷰를 요약해 보면 이제 처음 매수는 수동으로 분할 매수했고, 그렇죠. 소량으로 그때 체결이 돼서 이제 목표 수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2012년 4월 30일부터 이게 시스템상에서는 물려 있었던 이제 거래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 물려 있던 그 매수권을 이제 포지션을 정리를 아예 해버렸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포지션이 비어 있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7월 5일 시스템상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보고 이제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수동으로 매수한 걸 자동으로 추가 불타기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TCC 스틸의 이제 실적 발표일은 2021년 8월 18일 즈음으로 이제 예상된다고 이제 인베스팅닷컴에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뭐 실적이 좋다면 실적 발표까지는 아직 뭐 한 달 좀 넘게 남아 있으니까 그 즈음까지는 주가가 좀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이걸 이제 매수했고요. 현재 매매 수익률은 마이너스 1.07%, 이제 목표 수익률은 각 주문별 이제 플러스 2%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일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매수 계획은 이렇게 쭉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벌써 이제 5개가 이게 매수가 됐고 7월 5일 당일 오늘 3건이나 이렇게 매수된 걸 봐서는 코스닥이 계속 상승 추세이고 오늘 또 급하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때가 이제 최저점이고요. 1월 초에 아마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을 때 1월에 굉장히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 이제 4,250원으로 최저점을 찍었는데 거의 지금 그 가격 즈음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 분할해서 매수가 된 것 같고요. 아마 이 전 저점을 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요 5개 물량도 이제 체결이 되면 코스닥이 5% 상승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계획했던 가격보다 오늘 좀 더 싸게 매수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수동으로 계속 주문을 넣고 있는데 아마 이제 늦게 봐서 이제 주문 넣을 때 이제 코스닥이 많이 상승한 상태라 조금 더 싸게 이렇게 매수가 된 것 같고요. 이 매매 리뷰를 요약해 보면 이제 전체 주문의 현재 반이 체결된 것이고요. 10건 중에 5건이 체결됐고 코스닥이 플러스 5% 상승하는 지점까지 이제 분할해서 매수를 계획했으니까 현재 지수가 한 2%에서 한 2.5% 이렇게 상승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일 수동으로 지금 주문을 넣는 상황이라 이제 오히려 계획한 매수가보다 이제 싸게 매수하는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네요. 다만 이제 수동 주문은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형태의 이 분할 매수하고 박스 형태 매매죠. 어떻게 보면 위아래 구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건데 이 테스트 결과가 괜찮다면 매일 장 시작 전에 이제 자동으로 주문하는 방식으로 좀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윙 종목으로는 이제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거래했고요. 현재 매매 수익률은 플러스 10.01%,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10%입니다. 매수 일자는 이제 7월 5일이죠. 5일 추가 매수를 했고요. 지난 7월 2일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업종은 이제 뷰티 관련 업종이고 슈링크라는 어떤 피부 미용 관련된 제품을 생산해서 어떻게 보면 피부 미용 쪽이라고 해야 되네. 피부과 병원 이런 쪽에 병의원 쪽에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좀 살펴보면 클래시스는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최근에 올랐었는데 2만 원을 좀 돌파하고 거기서 이제 2만 원 즈음에서 이렇게 조금 강하게 좀 조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조금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 좀 포착이 돼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요 첫 번째 동그라미 친 S 쪽에서 매도한 물량을 그대로 이제 다시 요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에서 그 수량만큼 다시 재매수했습니다. 매매 리뷰를 요약해 보면 2021년 6월 22일에 19,400원에 62주 매도한 물량만큼 추가로 지금 매수를 완료했고요. 클래시스는 이제 매출하고 주가가 우상향할 거라고 이제 나름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계속
팔았던 물량만큼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뭐 비중을 계속 가져가면서 뭐 보유 수량을 좀 늘려가는 방법으로 조금 홀딩해서 이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스윙 계좌에는 이제 16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단타 계좌에는 37종목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계좌에서는 이제 4종목 아직 있고요. 다만 이제 실험 계좌 쪽은 뭐 실험 계좌뿐만 아니고 전 계좌가 이제 지수가 좋아서인지 조금씩 이렇게 상승한 걸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 자산은 이제 목표는 현금 비중 30% 만들기인데 최근에 이제 거의 30%까지 만들었는데 요 며칠 자동 매매를 좀 열어놓고 수동으로도 좀 더 매수하고 했더니 이 매수가 이제 쉽게 많이 되는 거죠. 뭐 지수도 워낙에 좋아서인지. 그래서 현금 비중이 또 금방 줄더라고요. 이제 돈 쓰는 거는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비중이 좀 더 많이 줄었고요. 이제 코스피, 뭐 코스닥 다 뭐 이제 신고가를 쓰고 있고 그 상승 추세로 계속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 이 상승을 막을 어떤 악재가 시장에서 뭐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크게 와닿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 이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좌 잔고는 전거래일 대비 플러스 35만 원 증가했고 지수 상승률 대비 잔고 증감 상태는 양호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현금 비중이 11.2%로 낮아져서 당분간 매수는 이제 보수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현재 잔고는 이제 4,525만 원, 57,000원 이렇게 됐고 전거래일 그 잔고는 4,49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자리가 좀 바뀌었으면 그랬었나요? 근데 이제 뭐 4,500만 원으로 4,400이 항상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4,500으로 이제 조금 그 앞자리 자릿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추가로 제가 좀 매매일지에 요 내용을 넣어봤는데 내일의 전략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내일의 전략이라는 그 내용을 하나 추가했고 내일의 전략 중에는 이제 대한전선이 이 흐름을 참 종잡을 수 없는 상태로 지금 횡보 중인데 좀 불안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0원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대한전선을 제가 이제 물타기를 했는데 그 물타기한 추가한 그 매수 물량은 뭐 어찌됐든 손절을 하는 걸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그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현재 목표 현금 비중이 30%인데 현재 비중이 11.2%로 낮아진 상태죠. 그래서 이제 잔고는 지금 충분히 상승한 상태니까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 중심으로 거래를 해서 현금화할 예정이고 자동 매매 시스템은 지금 현금 비중을 20%로 늘려서 현재는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동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현금 비중을 20%로 제한해서 이제 20%까지 현금 비중이 올라가지 않으면 매수는 안 하고 매도만 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현금화 해놓고 좀 조정이 올 것 같은 느낌인데 조정이 잘 안 오네요. 그래서 이제 원래 30% 현금 비중을 만들려고 했던 건 조정을 대비한 그런 어떤 추가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뭐 지수가 워낙에 흐름이 좋아서 추가로 지금 매수로 대응한 상황이었고 그게 좀 고민 중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런 상태이고요. 아무튼 내일 전략은 이렇게 되고요. 오늘 매매 예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